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대요. 이 정부 광고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 정상화시키라고. 특정 언론사에 그렇게 몰아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 주범이란 증거는 뭐냐? 판사의 질문에 검사는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조선, 중앙, 연합, 뉴시스, 뉴스원 등 조준동은 물론 국가 세금을 받아먹는 기자들이 있었는데도 보도가 없었습니다. 왜 해당 건이 심각한지, 그리고 정부 내에서 언론 개혁을 막는 첩자가 누구인지 충격 폭로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 고민은 뭐냐면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을 계속 수원도 보고 있고 이제 중앙도 보고 있지만 최근에 남욱 폭로 전에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수원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이 대통령이 그 함께 기소된 24년 6월 12일에 김성태, 이재명, 이화영이 함께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의 제3자 뇌물 사건이 월요일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화요일에는 여기서 파생된 이화영이 24년 10월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위증했다고 해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월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수요일에 단독 보도한 게 이 월요일에 법정에서 송병훈 똑같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 송병훈 부장판사가 그 재판장이 검찰을 향해서 공소장을 놓고서 야 여기 니들이 그 무렵이라고 써놨는데 이 그 무렵이 언제야? 라고 지적을 해요. 이게 뭐냐? 네.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핵심 혐의가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내준 거고 이 중에 500만 불이 스마트폰 비용이잖아요. 요거를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는 건데 요거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요거를 이재명이 알고 승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야 그 무렵이 언제야? 그랬더니 검사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아 이거는 추정으로 했습니다. 물증이나 문건이 없어요라고 결국에는 말을 줄여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공소사실의 가장 핵심적인 스마트폰 비용을 그러니까 이게 특정을 못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 무렵에. 근데 뇌물 사건은 날짜까지 장소, 방법, 시간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정확하게 하려면 조작할 수 있는데 그거 왜 조작 안 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안 되니까 정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못한. 이걸 누가 했냐? 그 당시에 이 공소장을 누가 썼냐? 박상용 검사 있을 때 쓴 거예요. 박상용 때. 그때 24년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재판장이 3번을 물어봅니다. 근데도 결국엔 대답을 못 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날 현장에 연합뉴스,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거기 이제 뉴스원, 뉴시스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썼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그 다음 날 썼거든요. 제가 단독 달고 썼는데 아무도 안 썼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위증사건 재판에 이 송병훈 부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고 뭘 했냐? 이 1017페이지의 국정조사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증거로 채택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에게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결과 보고서를 보면 박상영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거를 연합이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가 다 썼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그 중요한 내용을 한 자도 안 쓰고 화요일의 내용은 다 썼어. 더 쇼킹한 거 얘기해줄까? 남욱이 국정조사에서 폭로했잖아. 근데 그거 기사 4개인가 5개 나왔거든? 근데 정유라 있지. 정유라 지금 뭐 사기인가 몰라가지고 감옥에 있지. 계좌 후원해달라고 감옥에서. 기사 한번 찾아봐. 엄청 많다. 정유라가 계좌번호를 공개하면서 우리 아이들 굶어 죽으니까 후원을 해달라는 기사가 각 언론사의 포털에 대문에 다 걸려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진짜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지역 주재 기자들이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매일 이 사건을 보고 매일 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소사실을 지적한 건데 왜 안 써요? 왜 안 쓰고 오히려 이 대통령과 이화영에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이건 물론 재판장조차도 이거는 나중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다 다룰 거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 의미인데 그 의미조차 왜곡해서 이걸 또 써요. 근데 이게 비단 이것뿐이냐? 오늘도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 이 대장도 관련해서 오늘 이제 녹음 파일이 나오잖아요. 오늘 기사들 없었습니다. 근데 기사 이제 몇 개나 나오나? 거기에 남욱이 얼마나 동조를 했고 그 상황이 이런지 아마 오늘 남욱이 선배 방송에 나와서 폭로한 거 하나도 안 썼지만 이거는 또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지금 이미 나왔을 수도 있어요. 기자들은 답이 정해져 있죠. 아니 선배 왜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 개혁 우리가 말만 하는데 도대체 나도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이거 모르겠어요. 뭐 삼천교육대라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한국 언론은 답이 없는데 아까 첨언을 좀 하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무렵이라고 왜 쓰느냐 검사들이 사실 몇 번 쪽팔림을 당했습니다. 검사들이 한명숙 총리 사건,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 조작 사건들에서 날짜를 그냥 딱 하루로 특정하지도 않고 얘네가 일주일로 특정해요. 요 기간에 요 기간에 뒀을 것이다. 어디서. 그런데 입증 책임은 원래 검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인들이 일정을 다 파악합니다. 그날 뭐 예를 들면 대구에 내려가 있었고 그날 뭐 그 시간에 광주에 내려가 있었고 일주일인데 그날 날씨가 맑았다라고 하는데 서울에 있었던 그날 비가 왔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그 다음 주나 한 달로. 이게 이미 조작 사건에서 몇 번 되풀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
그나마 그 일주일 특정, 2주일 특정도 못하는 거야. 특정도 아니죠 그거. 하루로 특정해야 되는데 돈을 줬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렵.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이 정말 근데 그렇게 심각합니다. 공소장을 쓰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유죄가 되고 이게 대법까지 그러니까. 확정돼서 이걸 가지고 지금 들이미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대법에서 확정됐는데 니들이 뭔데 이걸 반발해. 지금 그 상황이 그렇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계속해서 검사들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증언이 나오고 물증이 나오고 하는데 현실이 바뀌는 게 없고 언론에 대한 뭐 언론개혁 얘기는 하는데 현실이 바뀐 게 없는 게 지금도 조중동 정부 광고비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부 발목을 잡고 정부를 비난하는 매체들에 대한 광고 집행 특히 정부보다 많은 게 공공기관하고 지자체야. 이게 다 합치면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매체들한테는 그 광고가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대요. 이 정부 광고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 정상화시키라고. 특정 언론사에 그렇게 몰아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마치 되게 막 정권 바뀌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느끼는 절대 안 변합니다. 기자들이 왜 그러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기자들은 문제가 되는 쪽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든 이화영이든 범죄자여야지 기사가 된다. 범죄자가 아니면 기사가 안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자기네들이 이미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썼잖아요. 네. 지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이재명이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이화영 이재명 해갖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의혹 제기하는 기사를 썼는데 이제 와서 그거 뒤집는다? 안 합니다. 기자들은 일단 안 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 사과도 안 하죠. 바로잡지도 않습니다. 봉지욱 기자나 김종훈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서 쓰는 거는 니네들은 정파적인 기자가 주관적인 어떤 그런 정파성을 갖고 하는 거니까 니들 말은 못 믿고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검사가 주장하는 거, 정부기관이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야. 거기에다가는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고. 근데 그나마도 또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게 나오면 그거는 눈 감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심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세상이 다 뒤집힌 것 같은데 딱 그 집단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니 오히려 더 견고한 성을 쌓고 과거의 관성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과 주류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법조 기자단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괴한 카르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에 아무나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자단이라는 높은 성벽을 넘어야만 비로소 기자실에 자리를 얻고 검찰이 흘려주는 보도 자료와 티타임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타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초동의 검언유착 카르텔이 아무리 초롱섬처럼 보여도 그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무능함과 언론의 선택적 침묵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진 미천이 완전히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봉지우, 김종훈, 장인수, 이명수 같은 훌륭한 독립언론의 기자들이 법정의 진짜 진실을 계속해서 퍼나르고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를 공유하며 확산시킬 때 저들이 세운 침묵의 벽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